모두 출마하고 당당하게 겨뤄라. 이번 주 초에 제가 월요일날 이종근 실장과 대담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주호영 추대론이 부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분석 예측했는데, 실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둘러싸고 주호영 추대론, 이게 주로 이른바 친윤계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뭐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원내대표를 어떻게, 그것도 한번 원내대표 했던 사람을 다시 추대하냐, 이런 반론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추대냐 경선이냐 가지고서 한 4일 이상 시간을 또 낭비했습니다. 제가 보다 딱해서 도대체 중진들은 뭐하냐, 이럴 때 좀 나서서 빨리 교통정리 좀 해라, 추대든 뭐든 간에. 그랬는데 중진들이 나서서 해결하기 전에 이용호 의원이 해결을 해버렸어요. 이용호 의원 재선인데 전라북도 지역구입니다. 무소속으로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돕기 위해서 대선 때 입당한 사람입니다. 이 이용호 의원이 그냥 출마 선언을 해버렸어요. 나 원내대표 출마하겠다. 그렇게 되니까 추대는 그 순간 끝나버린 거죠. 출마하겠다고 출마 선언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추대를 합니까?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으면 합의추대론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않았어야죠. 이 대통령과 가깝다고 해서 친윤계라고 언론이 부르고 있는 초재선 의원들 수준이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초재선들이라면 중진들이 뭐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뭐 저 주형으로 그냥 우리 합의추대하고 박수치고 말지 할 때도 초재선들이 나서서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시너지도 생기지 않습니다. 누가 되든 치열하게 경선을 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좋고 원내대표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초재선들이 오히려 그렇게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뭐 정말 나는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지 어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언론에서 자꾸 친윤계 하는데, 이 친윤계 초재선들이 나서서 무슨 주호영 추대론을 바람을 잡았다고 하니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백날 해봤자 뭐합니까? 이용호 재선 의원 한 사람이 출마 선언함으로써 그게 다 판이 깨져버리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경선으로 가게 됐어요. 이용호의 얘기입니다. 당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추대보다는 건전한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다. 6.25 전쟁 때도 선거를 치렀다. 대선을 치렀다. 비상 상황일수록 오히려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경선하는 게 맞지 않냐. 이용호 의원의 이 당당한 주장을 누가 감히 반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른바 언론에서 자꾸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계 초재선들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호영을 추대한다고 하니까 이용호 의원이 한마디 했어요. 나 인수위 간사도 했고 나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 나도 무슨 친윤 비윤이 있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자들이 주호영한테 몰려갔습니다. 추대하면은 할 생각이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주호영이. 근데 이제 추대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몰려가서 이제 경선으로 가는 모양인데 출마할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답을 안 드리겠다 이랬어요. 아니, 답을 안 할 게 따로 있지. 자신의 거취 때문에 3일 4일 동안 추대냐 경선이냐 싸우다가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 들이받아서 추대가 아니라 경선으로 지금 물꼬가 확 터졌는데, 그 시점에 출마할지 안 할지도 밝히지를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주호영한테 묻습니다. 추대하면은 원내대표 할 생각이 있었는데 경선하라 그러니까 나 쪽팔려서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거물인지 모르겠는데 추대 아니면 안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몸집이 커졌습니까 벌써? 5선이면 세상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추대하려고 했던 다른 동료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아이 제가 그러면 겸손하게 출마하고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거들먹거리면서 뭐 추대면은 내가 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 경선하라 그러는데 내가 뭐 쪽팔리게 뭐 내가 뭐 젊은 재선 삼순들하고 뭐 경선까지 하면서까지 지금 이런 태도 아니에요? 주호영 많이 컸네. 나 그렇게 거물인 줄 몰랐어요.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지금 주물럭주물럭 그린다고 하니 당이 이 모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중진일수록 책임 있는 사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몸을 낮추고 경선으로 돌파하자. 나부터 출마하겠다. 내가 떨어지더라도 그게 뭐가 창피한 일이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주호영이 이번에 꼭 원내대표요 경선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들의 심판을 받으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윤상현 의원은 역시 원내대표 출마설이 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여의도 포차에 나와서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내가 원내대표 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 그래서 원내대표 출마를 안 하겠다고 하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왕에 원내대표 선거 하게 됐다면 지금 그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이 28일 날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봤다가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뭐 그렇게 서두르냐. 많은 다수 중진 의원들도 윤상현 의원의 이런 그 원내대표 경선 날짜를 한 열흘 늦추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열흘 늦추는 것도 일리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관련 논평을 할 때 여러분들의 가장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던 원내대표 후보는 박대출 의원이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이렇게 이제 경선으로 방향이 잡힌 후, 그 경선으로 방향이 잡히기 전입니다. 추대론이 우세할 때,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원내대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추대론이 일부 있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직 모르겠다. 그 결론에 따라서 뭐 당의 다수가 추대하자 그러는데 내가 중풀나게 경선하자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나 경선으로 간다면 그동안 준비해 온 것도 있으니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벌써 2, 3일 전에 밝혀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호 의원의 용감한 이 지르기 때문에 이제 경선으로 국면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한 의원은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주호영 추대 때문에, 주호영 추대론 때문에 다수 중진 의원들이 출마를 염두에 두고 움직였다가도 관망하고 있었는데 이용호 의원이 물꼬를 터줬다.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내대표의 뜻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5선이든 4선이든 3선이든 재선이든
다 나와서 제대로 당당하게 좀 붙어라. 추대해주면 하는데 내가 뭐 경선은 안 하겠다. 그 정도 거물은 내 눈에는 한 명도 안 보인다. 예, 물꼬를 튼 이영호 의원의 결단에 제가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준비했던 사람들, 뜻이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출마 선언하고 제대로 TV 토론 한두 번이라도 좀 해서 그냥 국회의원들끼리 밀실에서 모여서 꿍짝꿍짝해서 한 명 뽑는 식으로 하지 말고 뭐 며칠 원내대표 선거 늦추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해서 좀 제대로 된 원내대표를 이번에 뽑는 그런 작은 컨벤션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론일침 그리고 고성국 칼럼